1년에 한 4천 건 정도 문의가 와요. 10대가 한 50%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0만 건, 뭐 500만 건 정도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유괴하는데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유괴요? 그렇죠. 이제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기억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많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포 문제가 늘 따라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에 이용된 기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칠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호진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디지털 네. 장의사라는 직업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디지털의 흔적을 지우는 직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뭐 삭제자, 딜리터 여러 가지 이름도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장의사라고 불리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 삭제 위주의 온라인 평판 관리 이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좀 입에 묵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장의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 직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온라인 보면요 정말 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글이나 자료 같은 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네. 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너무나 이제 흔해졌고요. 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천 건 정도 문의가 와요. 청소년들이 한 1,800건에서 한 2,000건 정도 문의가 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동영상이 유포가 되거나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자기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람들이 한 30% 정도 그리고 일단 일반 기업들이 한 15% 정도 이제 의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흔히 알기로는 가장 큰 피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크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고통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있는 모든 걸 찾아서 의뢰인과 공유를 하고 공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삭제 요청을 작업을 하죠. 예. 피해자들 뭐 연령대 같은 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10대가 가장 많고 10대가요? 그다음에 20대, 어. 30대, 40대 이렇게 돼요. 뭐 10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많은 거예요? 10대가 한 50% 이상입니다. 네. 절반 이상이. 네네. 그때는 뭔가 자기의 의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잘 확립이 안 돼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네. 피해가 좀 심각하겠는데요. 이제 이게 유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도 자기가 이제 어느새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있는 친구가 자기 자신을 무시를 했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그냥 얘기하고 싸우고 그냥 해결하고 대화를 해결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밖에서 만나서 너 뭐 왜 그랬어 이러면서 치고받고 했던 거를 그렇죠.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예. 그냥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불법 영상이나 불법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은 그 자기 게시물을 보던 공간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냥 몇 사람만 보는 줄 알고 이제 그거를 올리게 되는데 올리고 나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예. 이름, 학교, 나이,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디 사는 누구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그 게시물들은 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 되면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해자더라도 실수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저희한테 삭제 요청을 많이 해요. 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합성이나 AI로 만든 건지 구분하기가 네.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까 봐 걱정인데 문제는 네. 10대 피해자들이 그러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또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10대 피해자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한 달에 용돈 뭐 10만 원, 15만 원 받는데 그 용돈에서 1, 2만 원 아껴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만 원씩, 2만 원씩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 자기 자신이 2년 뒤면은 성인이 되니까 그때 돼서 알바를 해서 돈을 갚을 테니 예. 이것 좀 게시물 좀 삭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희가 적자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무료로 삭제를 해주고 왔죠. 그 10대들은 사실 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게시물들은 어떻게 삭제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의뢰인에게 키워드를 받아요. 키워드. 뭐 키워드가 이제 개인정보죠. 뭐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번호라든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자기 별명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몇 개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예. 그 수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찾아지고 찾아지는 데이터 가지고 변형된 키워드를 또 다시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수집. 이런 수집 과정을 거쳐서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해당 그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삭제 요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들은 말을 잘 따라줍니까?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그래도 꽤 말을 잘 들어주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없어요. 반면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예전에는 삭제를 요청을 하면 그게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예. 최근에는 그들도 이제 그들의 개인정보,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들이 자기 모르게 이 아이클라우드가 해킹당하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요즘에 일주일 안에 삭제를 다 해주고 있죠. 일주일 안에요? 네. 오, 그렇구나. 왜 흔히 어둠의 경로, 뭐 네. 다크웹 이렇게 부르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손쓰기가 쉽지 않은가요? 그것도 이제 손을 쓰기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거기도 이제 그 한글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또 한국 사람이 그걸 또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들의 상황, 그 현실적인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써서 그 보내면 그들도 이제 또 누구의 뭐 부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또 그들도 삭제를 해줘요. 그런 걸 보는데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뭐 이 영상이 한번 유포가 되면은 삭제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집중 삭제 기간을 거쳐요. 6개월에서 1년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에서 그 키워드가 검색이 안 되게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게끔 그 키워드를 검색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서 보여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나라의 이제 IP를 추적을 해서 IP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나라가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이제 그 이제 온라인 수사팀에다가 그거를 제보를 해서 그걸 폐쇄를 하게끔 계속 요청을 하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소를 한번 하고 나서 저녁 때 되면 먼지가 또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온라인에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삭제를 싹 했다고 해서 그게 다음 연도에 없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없을 수는 때문에 없다. 대신에 뭐 데이터는 초기에보다 많이 없지만은 그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의뢰인당 가장 많이 좀 건수가 높았던 데는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0만 건, 뭐 500만 건 정도. 700만 건이요? 예, 예, 예. 그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삭제를 하고 나면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예. 그러면 삭제된 만큼의 공간으로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개인 정보들이 치명적인 것들을 먼저 우선시 삭제를 먼저 저희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다 보면은 해당 영상이라든가 해당 그 사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뭐 700만 건 중에서 뭐 한 50만 건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삭제해 나가면은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뭐 한 10건, 20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럼 어쨌든 10건, 20건 정도 줄어든 이후에도 모니터링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이제 그 모니터링을 계속 의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죠. 제가 이제 뭐 그 대표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뭐 IT나 이런 쪽을 공부하셨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연극을 전공하셨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전 이제 이 직업을 갖기 전에 모델 에이전시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 모델 에이전시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붙은 거예요. 그 어린 친구한테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광고 좀 내려줄 수 없겠느냐, 자기 아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알아 누워 있다 지금. 그래서 뭐 모델료 다 주고 다 저기 매체비 다 지급한 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광고주한테 얘기해도 뭐 방법도 없고 광고 대행사에다 얘기를 해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저희 직원이 이걸 한번 삭제해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야 그게 삭제가 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쓴 건데. 그래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한번 해보죠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안티 카페라든가 그 부정적인 게시물들을 일일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삭제를 싹 해줬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통보해가지고 없어졌다. 온라인에 널 욕하는 게시물들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갖기를 바란다라고 해줬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광고주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이제 그 당시 2008년도에 그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이 이제 디지털 장애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케이스가. 2008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때는 이런 비슷한 뭐 직업 혹은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직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해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IT가 발달돼 있잖아요. 온라인 속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그거를 처리해 주는 게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일찍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대표님이 이 일을 하신 지도 이제 꽤 오래 됐는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느끼는 그 변화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연예인과 기업보다는 이제 20년 된 영상, 성동영상이 유포된 30년 된 영상 이런 거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뭐 그늘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야 생겼구나 이런 게 내가 그동안 찾던 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이런 영상을 삭제해 주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왜 다른 거 연예인들은 다 해주면서 왜 우리 건 안 해주냐, 이거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작업 한번 해드려 볼게요라고 시작한 게 이제 물밀듯이 일이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 65%막 70%까지 전화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요즘은 많이 교육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뭔가 데이터를 올리고 자기 개인정보를 올릴 때는 좀 그 신중하게 좀 올리는 취향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의 악성 댓글을 쓰는 부분들 70% 정도가 청소년이 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악성 댓글을 14살, 15살에 달았다가 내가 왜 그런 걸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18살, 19살 돼가지고 의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그 허위 사실이라든가 비방 게시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광고하고 나서 판매가 끝난 세일이 끝난 게시물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이런 데서 행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데이터, 온라인 쓰레기들을 치워달라고 이제 의뢰를 많이. 요즘엔 좀 그런 취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새로운 분야이고 또 선두에서 일을 끌고 오셨던 만큼 여러 가지 기억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들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의뢰자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유튜브에 메이크업 하는 거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립스틱 바르고 이런 걸 가지고. 요즘 많던데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찍어서 그냥 자기 영상 찍어서 이렇게 봐봐요. 제가 또 이뻐졌죠? 하면서 그냥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놀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에 이제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지. 왕따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계정도 없는데 어떡하냐. 엄마 계정으로 했는데 뭐 삭제를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를 다 해주는 케이스.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쉐어런팅이라고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을 봤을 때 성장하는 과정을 딱 찍어서 올리고 SNS에 올리고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성장기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발가벗은 모습들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이가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삭제해 줄 수 없냐라고 문의하는 부분. 그럼 그런 거 저희가 다 도와가지고 플랫폼에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삭제 요청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엄마, 부모들이 자신의 SNS가 있고 그리고 아이의 SNS가 있잖아요. 아이가 뭘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올리면은 그 게시물에 들어서 엄마가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하고 막 그런 댓글을 달아요.
가족 관계임을 티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댓글들. 예. 그 댓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엄마의 그 계정에 나와 있는 인생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고. 누구든 이제는 쉽게 타고 들어가면 개인의 뭐 일상이라든지 과거 기록이라든지 다 볼 수가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절대 자식의 SNS 들어가서 좋아요, 이모티콘 띡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이게 가볍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기고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긴 것 실지어도 그렇죠. 문제가 그거 될 수 애초에 있다. 남기면 타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치 않는 신상이 공개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이제 그 올리는 케이스들은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요즘 발생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나는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 이름, 집 안에 있는 거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뭐 유치원 이런 건데 그 정보를 종합을 해서 악의적인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유괴하는데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유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든 이 기록들을 캡처하고 이런 그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놔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박제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만 이런 곳에다가 올려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케이스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요즘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제가 뭐 그들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 질투 같은 거를 더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어렸을 때 그런 범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가해자들도 혹시 네. 저 좀 뉘우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과거에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렸던 글 좀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뭐냐면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몇 살을 안 보는 걸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생기면서 많이 퍼져나가고 빠져나갈수록 이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괴로워해서 자기 자신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은 자기 그 당시에 그냥 얘가 너무 미워서 올렸는데 지금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요. 그럼 저희가 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반성문 3장만 받고 저희가 삭제를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렇게 뉘우쳐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글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퍼져나간 거에 대해서 좀 삭제를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혹은 내가 잡혔는데 과거에 뭐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뭐 N번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가 피해자들의 이 데이터를 올린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업적인 가해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삭제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그냥 단순히 거기 가담해서 그 방에서 그냥 그런 것도 게시물들을 보고 다운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저희가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뭐 그런 건 의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해자들 뭐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양하겠지만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은 수임을 안 한다라는 저희가 말씀이신 여지껏 거죠? 좋은 일을 해왔는데 끝까지 돈을 못 벌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아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익 서비스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에 대표님이 자문도 하셨다고요? 예,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 이런 걸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우개 서비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저희 회사가 좀 한시 좀 났죠. 작년 이제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지우개 서비스로 이제 의뢰온 게 10,000건이 넘더라고요. 이 데이터들이 1년에 10,000건인데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청소년들이. 정부에서 해주니까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좀 있죠.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자료 조사를 위해서 그 의뢰자의 개인 정보들 어쨌든 알아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업체들 중에서는 네. 혹시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그에 대한 네. 처벌도 강화가 되고 있긴 한데 네, 네. 애초에 이게 뭐 퍼져나가거나 악용되기 전에 어쨌든 정보의 주인인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최소한 이거는 좀 염두에 두자. 주의해서 이용하자.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그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은 애초에 찍어서도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휴대폰 안에 있는 이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 해킹 그리고 분실 그리고 AS 센터에 맡겼다가 유포되는 케이스 그리고 휴대폰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하드가 복원이 돼서 이제 영상이 2, 3년 뒤에 유포되는 케이스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이 안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찍어서도 안 되고 저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이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들은 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개인정보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 휴대폰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계정을 그 삭제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뭐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먼저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먼저 삭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계정을 탈퇴하든지 휴대폰 번호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내 개인정보는 계속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내 것인데 분명히 내 것인데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그 보호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정말 내 것인지 또 증명해야 되는 과정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내 사진이지만 친구가 이걸 올린 거예요. 그 안에 개인정보는 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친구한테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라. 내 이름 모자이크 처리해라. 사진만 찍은 거지 온라인에 내가 올리라고 오케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 이 게시물은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정당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 친구들하고 찍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집 같은 데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거 올려도 돼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이 그래도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아직도 무심코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거 주의해야 예. 되고 또 이런 게시물들은 항상 그냥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되죠. 예. 1년이면 제가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이들을 돌려서 이제 집으로 보내게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급작스러운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자기 영상이 유포돼서 지금 창피해서 집에도 못 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어디에도 자기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날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뭘 이게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철저하게 한번 현실적으로 자기 의식과 생각을 한번 상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호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디지털 흔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클래스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거 방송 나가면 더 많은 10대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또 제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이게 무료로 운영을 해오면서 늘 적자에서 한 7, 8년 동안 회사를 적자로 운영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적자인데도 이걸 무료로 도와주다 보면은 이상하게 돈이 만들어지고 또 이상하게 어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큰 계약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선행을 베푸시니까. 또 가진 그릇만큼 또 이렇게 일이 들어오니까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